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영 톡톡수다의 김지영입니다. 저번 시간 영상에 제가 너무 이제 구독자분들이 갑자기 구독자가 정말 70명, 75명, 80명에서 딱 스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갑자기 구독자 수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바람에 너무 흥분하고 기쁜 나머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왔다 갔다 이러다 말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중요하게는 그냥 제가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요. 또 이제 북한에서는 이민들의 건강보다는 김부자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관리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정말 두근거리는 이제 그런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수능이 있으면 저는 항상 대한민국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경험할수록 계속 북한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곳에서 30년간을 넘게 살았으니까 그 30년 세월을 우리가 살던 그때 그 생각 또 그때 그 정신으로 여기 와서 모든 일을 겪으면 정말 감사하고 감동하고 또 희망이 있고, 너무나도 그곳에서 살던 지금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 때문에 정말 밤에 잠을 못 잔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막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자다 깨도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달아날 정도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남과 북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크게 키우고 싶은, 또 자식을 잘 키우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만큼 낮잠을 못 자시고 이제 애 뒷바라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때문에 조마조마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힘내시라고, 또 꼭 잘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북한의 수능은 과연 어떻게 치러지는지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능으로 말하려면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많아서 한 개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수능으로 우리 두 개를 찍어볼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수능을 시작을 하려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수능을 못 쳐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감동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수능 치는 날이면 부모님들 회사 출근 시간의 1시간 뒤, 또 경찰들이 수능이 지각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막 이제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수영장까지 들여보내고, 택시기사님들은 또 우선으로 수능생들을 태우고 수능생들을 위한 하루가 돌아간다에 제가 너무 감동한 일인인데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 가야 돼, 늦었어. 경찰한테 가서 경찰 아저씨 제가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늦게 와서 어떡해요, 차 좀 잡아주세요. 이 새끼 내가 시험 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래? 이런 대답이 아마 열에 8명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이런 말 가끔 하시면, 야 그게 말이 돼? 그 애 일생인 걸린 문제인데 막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아니고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수능을 칠 자격을 가지고 또 수능 시험을 쳐서 우리 아빠가 누구든 우리 엄마가 누구든 간에 내 실력에 맞는, 내 점수에 적합한 대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네, 북한 학생의 고등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의 10 내지 15%가 대학을 갈 수 있고, 나머지는 조선인민군대와 사회에 배치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국가에서 부르는 곳에, 국가가 배치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소학교부터 뭐 중학교까지는 너무 길고 다양하고, 태어나서 저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집안이 토대가 좋아. 그러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태어난 사람들이 소학교는 동네에서 다 다녀요. 소학교는 그 동네 근처를 막 다니는데, 소학교를 졸업을 딱 하면 어디를 가냐면 중학교를 올라가죠. 중학교부터는 특목고가 있어요, 북한에. 그래서 특목고는 도의 하나, 평양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있어요. 한 3개 정도. 그래서 외국어고, 일고등중학교, 뭐 구역 일고등중학교, 이렇게 평양시는 몇 개가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라고 해서 일고등중학교 외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요,
고등중학교를 토탈 6년을 다녔었어. 최근 김정은 시대에 와서 중학교 3학년, 고등중학교 3학년 이렇게 해서 3년 3년 대한민국처럼 따라 하는데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 2년, 그 다음에 소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다녀요. 그래서 소학교 4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 쭉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해요. 그리고 고등중학교 올라가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 선생님이 또 한 분이 계세요. 6년 동안 이 분은 저희들의 성향과 저희들의 취미와 우리들의 생활 또 우리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장악을 해요. 그게 바로 북한에서 감시 시스템에서는 여러 명이 바뀌는 것보다는 한 명이 그냥 고정으로 이제 계속 감시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쁜 것도 있어요. 왜? 한 번 이쁘게 보면 사람 계속 이쁘게 보잖아요. 그리고 한 번 잘 보면 얘만 집중해서 막 관리를 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혹시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체제에서 감시를 하려는 북한 체제에서는 얘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 얘 학생의 성향, 아이 때는 어떻게 해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면 그거는 아주 좋은 방법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이 딱 북한에서도 예비 시험을 칠 때예요. 그 대학을 하나 보내겠다고. 근데 북한에는 사실 대학을 보내겠다는 부모들이 대한민국처럼 너무 많지는 않아요. 왜? 일단 특목고를 소학교를 졸업하면서 특목고를 못 가면 우리 애가 대학을 가기를 80%는 포기해야 돼요. 왜냐? 일반 고등중학교라고 하죠. 일반 고등중학교는 동네마다 있어요. 그 동네 다니는 애들은 그 고등중학교 학생 중 10%도 안 되고 한 5% 정도가 대학을 갈 수 있고 나머지 95%는 남자들은 군대, 여자들은 사회 건설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학년부터 우리는 대학 갈 생각 안 해.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쭉 6년을 그냥 우무제로 학교만 다녀요. 그리고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거의 사회주의 건설장, 농사, 뭐 나무 하러 가고 김 매러 가고 토끼 가죽 가지러 가고 파도철 뭐 파지 먹으러 다녀요. 그렇지만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특목고였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특목고를 다니는 애들은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총동원 기간이라고 해서 김정일이 야, 밥숟가락 들은 애들 다 나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열흘, 한 주일씩 농촌 지원을 나가는데 특목고에는 또 다 잘 산 집 애들만 있어요. 그래서 농촌 지원 가서 저희가 뭐 이럴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이 너무 자식들이 나갔다 마음 아파가지고 차에 지원물자 사오고 비료 사오고 뭐 인력을 사서 아이들 대신에 농사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쉬다가 오는 시간을 가지는데 일단 이런 생활을 다 지나서 이제 학교를 가는 대한민국 좀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북한에 그 학원처럼 아이들 과외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저희 때는요. 그 과외를 보는 선생님이 따로 없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화학을 배워주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화학 물리를 가르쳤고 또 영어 선생님이 오후에 교실에 들어와서 2시간씩 또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 선생님이 또 수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를 공부를 시켰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저희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90%가 대학을 가요. 10%는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포기하고 나는 조선인민군대를 가겠다. 군대를 가서 입당하고 와서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군대를 가는 애들 빼고는 특목고는 거의 다 대학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특목고는. 그렇지만 이 특목고 학생들은 북한 전 학생들의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토탈해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고등중학교 성장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 중에 어떻게 15% 정도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근데 이 15%는 어디 10%는 특목고, 5%는 일반 고등중학교에서 학교를 간다. 그렇지만 어떻게 시험을 치느냐? 대한민국에서는 그 수능을 통해서 내 실력을 알고 내가 필요한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잖아요. 북한은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이런 12월에 예비 시험을 쳐요. 예비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11월부터 물어봐요. 학부형들 모여서 이제 학부형 총회를 하고 모임을 하면서 혹시 지영이 어머니는 지영이를 이번에 어느 대학에 보낼 생각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지영이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무슨 대학을 보내겠다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유는요. 북한의 대학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당에서 어느 중학교 누구를 어느 대학에
보내주세요 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불법이에요. 근데 왜 불법인데 이게 되냐? 예를 들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요. 실력만 되면 나 그 대학 가고 싶어. 그런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예를 들어 양강도, 제가 양강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럼 양강도에는 올해는 김일성 종합대학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2명밖에 안 주겠어. 나는 양강도에서는 이번에 우리 종합대학 2명만 받을래. 그리고 또 자강도에서는 10명만 받을래? 한북도에서는 뭐 15명 받을래? 함흥에서는 얼마를 받을래? 이렇게 폰트가 내려와요. 계획분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양강도의 수많은 학생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가고 싶어. 왜? 우리 대학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10명이 우리 양강도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가고 싶은데 딱 2명만 올라오라고 하니까 이 10명 중에서 2개를 가져가는 사람이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면 갑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딱 쳐서 1등부터 10등까지 해서 1, 2등만 보내면 괜찮은데 사실 시험이라는 게 북한은 그렇잖아요. 1점부터 뭐 5점까지는 뭐 서울대, 연세대 뭐 어디 갈 수 있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싸움인 거예요. 왜? 자, 대학에 가서 공부만 해요? 대학을 가려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죠. 한 달에 돈이 얼만큼 들어야죠. 4년, 5년을 졸업하려면 학비가 얼만큼 들어야지. 그리고 왔다 갔다 로자를 얼만큼 줘야지. 그러니까 이불 길이를 보고 발을 펴라고 학생들이 내가 대학을 다니면 우리 엄마가 나를 뒷바라지 해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또 부모들은 능력이 되면 나 보낼래. 그런데 어떻게? 도당 책임선에 딸이 있어. 도위원장 딸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 노동자 집 자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내 애를 포기해야지. 왜? 도당 책임선에 애가 그 폰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부형들을 이제 모여서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우선 첫째, 북한에는 이렇게 입시를 할 때 학교를 찝어주기 때문에 부모의 힘이 없으면 제 자식을 지표를 못 받아요. 폰트를 못 받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보내겠습니까는 당신이 지영이를 오만큼 능력으로 어느 대학 폰트를 받아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허황한 욕심을 쓰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왜냐? 나는 폰트 받을 수 있어. 우리 애 공부만 시켜. 공부하던 말던 그냥 나는 힘이 있으니까 폰트 받아올게. 그러면 선생은 우리 애가 이 학교를 가서 붙을 수 있게끔 애를 공부만 시켜.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교육자의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 아무리 배고프고 뭐 그럴 게 없다고 해도 의사, 교육자들은 혁명가들이에요. 김일성도 교시가 그게 있어요. 의사와 교육자는 사람이기 전에 우선 혁명가부터 돼야 한다. 왜? 사람의 목숨과 또 사람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 자체가 정말 인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선생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어느 대학을 다닐 것인가? 네가 부모로서 어떤 지표를 받아줄 수 있냐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 김일성 종합대학 가거나 김책공대를 가거나 내가 졸업시킨 학생들이 어디를 갔다는 건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교원의 자질과 교원의 수준이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에 오면 서울대 몇 명 합격, 뭐 어디 가면 누가 다 합격, 몇 프로 합격률 이렇게 하면 그 학원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북한도 역시 같아요. 저 선생님이 담임을 한 학급에서 매해 종합대학 몇 명 나왔어. 김책공대 몇 명 나왔어 하면 다음부터는 그 선생님께 애들을 막 맡기려고 부모들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육자로서 나의 자질과 나의 이 교육 능력을 판정짓는 개인의 잣대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양심이 없이 내가 그냥 지표만 받는다고 아무거나 공부시키지 않아요. 얘가 갈 수 있는 애고 엄마 아빠가 받아준다고 하면 무조건 얘를 공부를 시켜요. 그게 바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노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여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보낼 거예요? 하면 이제 엄마들이 우리 애는 이번에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다니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무조건 우리 애를 평양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특목고기 때문에 1시에 수업이 끝나면 2시까지 밥 먹고 2시 반부터는 자율학습이에요. 2시 반부터 선생님이 애들을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한 학급에 저희가 28명이 됐었는데 18명 정도는 그냥
알아서 냅둬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특목고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18명은 그냥 자율학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막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네 숙제만 해라 하는 방식의 애들이 있고, 한 20명은 대학을, 정말 높은 대학을 가야 되는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공부를 시키냐면요, 3년 이전까지 대학 입시 시험, 그리고 북한에는 소학교부터 문제 풀이집이 다 있어요. 뭐 최호동생의 뭐 1200, 1500 문제 풀이집, 2160 문제 풀이집, 이렇게 여러 가지 7.15 최호동생을 위한 수학 문제 풀이집, 이런 여러 가지 풀이집들이 있는데 그걸 다 풀게 하고요. 어떤 때는 저희가 너무 풀어서요, 몇 페이지 몇 번 선생님이 무슨 문제 시작을 딱 하면 머릿속에 저거 답이 몇 번인데, 이렇게까지 알릴 정도로 애들을 계속 무한 반복으로 문제를 풀게 해요. 그리고 이제 예비 시험을 학교에서 우선 쳐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개별적으로 애들 공부를 딱 해서 학교의 전교 1등부터 20등까지 중앙대학, 20등부터 30등까지는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지방 대학을 자기가 알아서.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지표를 봤는데, 부모들이 지표를 받아온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11월부터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12월에 최종으로 시에서 예비시험을 봅니다. 해산시면 해산시, 그러면 도 군에서 다 와요. 일단 11월에 학교에서 치고, 군에 있는 애들은 군에서 시험을 치고, 양강도에서 애들이 예비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12월에 예비시험을 치면요, 거기서 이제 양강도 쪽으로 인연이 쫙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중앙대,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뭐 지방대, 아니면 그 다음 나머지 전문대, 이렇게 나가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켰다. 그런데 1등부터 10등 사이에 김일성 종합대학 양강대본에 2명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토대를 봐요. 10명이 다 토대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토대 나쁜 애들 일단 적겨요. 그러면 나 5명 남았어. 그럼 이 5명 부모들이 각기 우리 딸을 보낼 수 있는 종합대학 지표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양강도 인민위원회, 또 시인민위원회 교육과가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또 어떻게 뭐 뇌물을 고이든 지인을 내세우든 돈을 내든 엄마들이 가서 우리 애를 이번에 무조건 종합대학 지표 달라. 그러면 양강도 교육부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종합대학,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이렇게 명문대 나오는 애들이, 그러니까 혁명의 튼튼한 주력군이라고 정말 앞으로 간부를 할 수 있는 씨앗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양강도도 빛이 나고, 또 이 사람들이 중앙당에 가면 또 그래도 양강도 사람이 중앙당에 가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됐다 하면, 그러니까 자랑이잖아요. 대한민국도 같을 수 있죠. 이제 우리 동네 서울대 몇 명 나왔다면 그 동네가 터가 좋네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과 인민위원회 교육부에서는, 그래, 어렵게 내려오는 이 두 명의 기회를 괜히 잘못 가서 떨어지면, 2명이 갈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면 그 해는 양강도에서는 종합대 학생이 단 1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주면서도 물어봐요. 애 실력이 좋냐? 무조건 평양 가서 붙을 수 있냐? 평양 가서 붙을 수 있다. 공부만 잘해 붙습니까? 북한은? 자, 시험을 쳐서, 시험이란 게 사실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어지간히 공부를 못하는 건 그냥 뭐 포기한 사람들 말고, 내가 공부를 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서 시험에 일단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니네가 분명 애가 실력이 되냐, 그리고 올라가서 무조건 붙일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욕심에 다 붙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것까지 물어봐요. 누구를 내세워서 붙일 거냐. 그러면 우리는 뭐 종합대학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이 폰트를, 이 지표만은 헛되지 않게 꼭 우리 애를 종합대학 붙인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제 학교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랑 교육부랑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다 전화해, 교육부장이. 여보세요? 그 학급 6학년 몇 반에 아무 개가 있죠? 있습니다. 걔가 이번에 종합대학을 보낼 건데 내가 당신의 학교에 폰트 하나를 보낼게요. 그럼 걔를 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특목고, 해산 특목고에 종합대학 2개 내려왔어. 그 중에 하나는 김지영 거다. 이렇게 그냥 다 말이 통해서 토론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매 해마다 이 수능 칠 때가 이제 아침에 막 뉴스가 나오면
정말 이제 긴장하거든요. 저도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야, 저럴 때는 정말 코피 막 나오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던 때가 있었지. 또 그리고 시험 치는 보름 동안 내가 찰떡만 먹던 때였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짠하기도 하고, 야 제발 시험 문제 전날에 풀었던 게 나왔으면, 어제 공부했던 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수능 생각하니까 막 눈물 나네. 그래서 그렇게 치었는데, 대한민국에는 정말 이제 수학 시험만 치잖아요. 북한에는 100% 다 이제 외워서 쓰는 주간 시험이에요. 그래서 국어, 제가 제일 황당한 게 혁명 역사, 김부자의 그 일거수 일투족 장악하는 거죠. 그걸 외워야 되는데, 뭐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10월 17일 뭐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셨습니다. 뭐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고 그때 누구누구 참가했었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뭐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은 뭐고 그때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할 수 있어.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기억하면 되는데,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뭐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뭐 학생들의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학습이요 학생들은 학습 제일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교시예요. 근데 뭐 학생들의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학습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뭐 학습 제일주로 나가라 하셨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냥 학생들의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학습이요 학습이요인데 학습입니다도 안 돼. 학습이요 학생들은 학습 제일주로 나가야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써야지. 한 글자만 틀리면 점수가 팍팍 깎여요. 그래서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하면 정말 이 수능 시험 칠 때는요, 엄마 아빠 제대로 집에서 못 자요. 저희가 이게 외운다는 건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위대한 수능 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루 종일 외워요. 하루 종일 외워서 또 쓰고 외워서 또 쓰고 이렇게 해서 예비 시험을 통과를 하고 이제 그 추천서를 받잖아요. 그 추천서를 받는 날에는 이제 낙찰이 딱 돼서 김지영 이번에 종합대학 추천서 받았다 하는 날에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전기가 쫙 통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어렵게 받은 지표 너 무조건 붙으려면 이제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이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다음부터는 저희를 앉혀놓고 본격적으로 평양대학을 갈 수 있는 애들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요. 저녁 9시까지. 그러면 6시까지는 학급 애들 다 같이 하고 다 가고 그 다음에 우리만 남아서 이제 공부를 계속 시키거든요. 그러면 종합대학 작년에 나온 문제, 재작년에 나온 문제, 재작년에 나온 문제를 계속 돌려. 그 중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다시 만들어서 또 풀리고 그걸 한쪽으로 계속 외워요. 그래서 서로 친구들끼리 나는 오늘 1가부터 5가까지 외웠으니까 너 한번 나한테 검열받고 내가 너한테 한번 검열받고 이렇게 서로 교대로 검열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정말 최대한 내가 알아서 내 공부를 해요. 북한에는. 그래서 그때 수능생들이라고 해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의 수능생들은 온 나라가 그들을 이제 정말 수능 잘 쳐. 그리고 후배들도 언니 오빠들 오늘 시험 잘 봐요. 피켓 들고 나오잖아요. 북한에서는 내가 시험을 쳐서 이번에 대학을 간다 비밀이에요. 왠지 아세요? 다 갈 수 없는 대학인데 나만 가잖아요. 일단 나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부모를 잘 만났다. 공부 잘하는 거는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뭐 내가 부모를 잘 만났다, 아니면 지표를 멋진 데를 받았다, 니네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애들 공부시키는 게 쉽지, 우리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부모가 온전치 못해서 공부를 못 시켰다, 이렇게 부모로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야, 내가 온전치 못해서 우리 애 똑똑한 애를 저렇게 썩히는구나, 내가 너를 잘 살았으면 공부를 시키겠는데 내가 못 살아서 너를 지금 풀 뜯으러 산에 보내는구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이 있고, 또 자식들은 또 난 저런 아버지 엄마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대학을 좋은 데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학생들, 이런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이 있거나, 또 나는 앓는 엄마를 놔둬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가고 무조건 조선인민군대 10년을 나가야 되는 그 아들의 마음, 딸들의 그 서러운 마음이 다 이제 공존을 하기 때문에 나 이번에 무슨 대학 간다, 공부한다, 이게 정말 얄밉고 꼴보기 싫은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조용조용, 누구의 축가도 없이, 북한 사람들은 정말 누구의 뭐 이런 뭐라 그러지, 응원도 없이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밖에서 기다리는 건 누구다? 엄마 아빠다. 근데 아빠는 일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다. 대다수 못 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수능이죠, 북한의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대학을 지표를 받았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북한에서 이제 입시, 대한민국에는 누구나 평등하게 수능하는 날에 수능 시험을 쳐서 당당하게 나의 실력을 자랑하고, 또 내 실력이
뭐 높으면 저희 엄마가 회사원이든 저희 아빠가 대기업 총수든 상관이 없이 실력에 맞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다. 태어나서부터 학교를 갈 수 있는 애와 수능 시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군대를 가겠다 생각하는 애와 나는 그래도 예비 시험을 쳐서 대학을 한번 도전하겠다는 부류 아니면 도전을 해서 실력이 좋아도 우리 엄마 아빠가 힘이 없어서 좋은 대학을 못 간다고 타락하는 애들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생 때는 공부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곳에서 평등함을 내가 시험 받을 수 있다. 또 평등함 속에서 내가 노력하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이 힘을 안고 공부하시는 우리 수능생들 힘내시고요. 또 아들, 딸 공부시킨다고 요즘 너무 긴장하셔서 이제 그 걱정이 하늘만큼 쌓아 올라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힘내시라고 이제 북한에서 이런 선택의 자유도 없는 곳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힘을 내시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며칠밖에 안 남은 수능시험 정말 어제 공부했던 거 꼭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이제 수능, 북한의 예비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예비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서 어떻게 시험을 치며 대학을 딱 입학하면 어떤 현실이 펼쳐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